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은 지금까지 초대석에 나왔던 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코미디의 부활을 위해 다양한 도전을 거침없이 하고 계시는 김대희 개그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인사만으로도 여기가 네. 활기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뭔가 존재만으로도 뭔가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운이 있으신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개그맨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얘기고요. 네. 실제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줘도 믿지 않을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런 영화 같은 얘기인데 네. 제가 군대를 강원도 홍천에 있는 수색대대라는 곳에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군생활을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대에 갔더니 우리 선임분들이 우리 부대 출신 중에 연예인이 있다. 누군데요? 개그맨이 있다. MBC 개그맨 정찬우라고. 네. 예, 정찬우라는 개그맨이 우리 선배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찬우 선배님의 그 형님의 인지도가 네. MBC 개그맨 정찬우? 얼굴 보면 그 아는 당시에는, 정도의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인지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생활 자대 생활 하다가 문선대라는 또 부대가 있어요. 네. 이제 각 부대에서 좀 끼 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위문부대 공연을 만드는데 위문부대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차출이 돼서 갔어요. 문선대 갔는데 저는 이제 연극팀에 소속이 됐고 MC를 봐야 되는데 너는 이제 그 공연 때 MC를 봐야 되니 교보제로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연습을 해라. 비디오 테이프를 딱 틀었는데 네. 정찬우 씨가 네, 정찬우 씨가 MC를 보고 있는 그 비디오로 네, 예.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이분이 진짜 우리 부대 선배구나. 그러던 찰나에 제가 병장 휴가를 나왔는데 네. 대학로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휴가를 이제 나와서. 네, 예. 병장 휴가를 나와서 네. 친구랑 약속을 해서 대학로에 나왔는데 대학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컬트 삼총사였는데 네. 컬트 삼총사에 대학로에서 꽤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컬트 삼총사의 포복절도 개그 콘서트 2탄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왠지 그 정찬우 씨가 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에 친한 사람인 것 같은. 네, 뭐에 홀린 듯이 그 친구랑 약속을 취소하고 혼자 티켓을 사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좌석에 앉은 게 아니라 바로 대기실에 찾아가서 좀 내성적인데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실에 가서 정찬우 씨 보러 왔습니다. 근데 웬 군인이 정찬우 씨를 찾으니까 네.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누구신데요? 저 군대 후배입니다. 사실이잖아요. 네. 군대 후배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찬우 형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정찬우 씨가 저를 딱 보더니 복장이. 예, 전투복을 입고 있어. 수색대대! 11산 수색대대 하면서 저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저를. 네. 꽉 안아주면서. 예. 야, 고생이 많구나, 너. 어떻게 왔어? 선배님 공연 보러 왔습니다. 그래? 그 이따가 끝나고 내 얼굴 보고 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좌석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데 2시간이었는데 러닝타임이 네. 2시간 내내 제 옆에 있는 객석에 계신 분들은 진짜 배꼽이 빠져나가고 웃는 거예요. 네. 2시간 내내. 근데 저는 한 번을 못 웃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웃음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오히려 웃음이 안 나오고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2시간 내내 계속 전율만 느끼다가 끝난 거죠.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도 저 형들처럼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개그맨이 돼야겠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이제 인사드리러 갔죠. 네. 가서 끝나고 그 팀들 회식이었는데 마침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회식 자리에. 그 옆에 앉혀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처음 보는 저를. 네. 그래, 너는 뭐 오늘 공연 어떻게 봤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 오늘 꿈이 뭐야? 원래 연극 배우인데 오늘 선배님의 공연을 보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개그맨이 꿈입니다.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저녁하고 나 찾아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랑 인사하고 집에를 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집이 잠실이었거든요. 대학로에서 잠실까지 걸어갔어요. 꽤 거리가 먼데요. 네. 그러니까 왜 걸어갔냐면 네. 그 어린 마음에 그 23살, 예, 갓 23살 된 그 어린 마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대중교통을 타면 택시, 뭐 지하철, 버스를 타면 그 대중교통의 속도에 제가 그 순간 받았던 감동이 날아갈까봐.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그렇지만 그 날아갈까봐 그 감동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어서 전투화를 신고 행군하듯이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나는 개그맨이 된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저 형들처럼 찬우 형처럼 개그맨이 된다. 곱씹으면서 걸어가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양대에서 이제 택시를 타긴 했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부대를 복귀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전역할 때가 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받았던 감동도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고 전역을 했는데 막상 찬우 형을 찾아가면 이 자식 진짜 왔네? 맞아요. 이러는 거 아닐까라는 있죠. 높아심에 네. 아이 그냥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는 하자.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네. 이렇게 주유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한 대 이렇게 들어와요. 얼마나 드릴까요? 창문이 이렇게 찡 내려가면서 너 여기서 뭐해? 정찬우 씨가.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오,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 여기서 뭐해 임마? 너 전역하고 찾아오랬더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네. 대학로에 가서 그 컬트 삼총사 형들 찬우 형 밑에서 네 개그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또 김대희 씨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개그 콘서트잖아요. 네. 추억의 개그 콘서트 다시 보고 싶다 생각 항상 많이 하는데 그러세요? 예, 저는 많이 하죠. 근데 파일럿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파일럿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시험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험 삼아 한번 녹화를 해보고. 또 보고 반응을 보고 시청률이 잘 나오면 레귤러 고정 방송이 정규로 돼서 이제. 정규로 가서 쭉 네. 가고 만약에 시청률 좀 안 나오고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하면 그냥 사장되는 건데 맞아요. 저는 이제 파일럿부터 했고 파일럿이 돼서 반응이 좋아서 1회 정규 편성을 받고 2달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김준호 씨가 합류를 하고 그래서 저는 파일럿부터 한 사람이고 네. 김준호 씨는 1회부터 한 사람이고 아,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큰 차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네네네. 그때 전성기를 누리고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마지막 해 저는 봤거든요. 아, 네네. 네, 좀 그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생각하면 좀 울컥하는데 네. 어찌됐건 이제 마지막 회다라는 다음 녹화가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를 제작진한테 듣고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작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선배격이니까 저를 불러서 마지막 녹화를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는지 연기자 입장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전 지금까지 쭉 해왔던 회차처럼 녹화하지 말자. 어차피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텐데 네. 시청자들은 다 알게 될 텐데 정면 돌파를 하자. 그래서 코너 중에 첫 시작을 장례식으로 하자. 개그 콘서트 장례식으로 첫 코너를 열자. 네. 어차피 마지막 아니냐. 장례식 아니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아이디어 그때 냈던 게 막 이렇게 저랑 이제 뭐 제가 상주 역할을 맡았지만 신봉선 씨랑 조문을 와요. 개그 콘서트 장례식에 종문을 연기자들이 와서 뭐 절하고 자기 유행어하고 그러다가 윤택 씨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윤택 씨가 이렇게 저를 아이고 하고 절을 해요. 그러면 제가 윤택 씨한테 아니 형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여기 우차사 장례식장 아니야? 요런 컨셉 어떠냐 그랬더니 네. 제작진들이 빵 터지면서 그거 재밌다. 네. 그럼 그래 정면 대표 하자. 그래서 장례식장 코너로 문을 열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부탁을 했던 게 개그 콘서트 한 거의 막바지쯤에 이태선 밴드 네. 파일럿부터 쭉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출연 횟수가 많았던 이태선 밴드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간에 중도 하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회에는 이태선 밴드를 부르자. 네. 근데 처음부터 이태선 밴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코너 봉숭아학당 때 제가 이제 선생님 역할을 했으니까 오늘 수업 끝 하면 그 시그니처 음악 있잖아요. 따단딴 따단딴 이 음악을 이태선 밴드가 연주하면서 무대 뒤에서 밀차로 딱 이동 무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연주를 하자. 네. 대신에 모든 전 연기자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전 연기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시청자분들과 우리 개그맨들한테 서프라이즈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네.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근데 이태선 밴드 의향도 물어봐야 되고 출연을 고사할 수도 있으니 그죠. 그거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마지막 녹화 때 오늘 수업 끝 외치는데 따단딴딴 하고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음향 감독님이 CD를 틀었나 보다 음악을 틀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음악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라이브로. 예. 돌아봤더니 이태선 밴드가 이동 무대로 쫙 들어오면서 연주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했던 게. 네. 그래서 모든 개그맨들이 뒤를 쳐다보고 이 이태선 밴드를 보는 순간 다들 참았던 그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고 저도 와 너무 진짜 만감이 교차해서 손을 뒤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뒤 돌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등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한때는 이제 전 국민이 월요일을 시작하려면 빰빰빰 이걸 들어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을 할 네.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월요병을 부르는 음악이었다. 맞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그랬었는데 그때 에피소드들도 좀 듣고 싶어요. 다양한 코너들도 있었고. 개그 콘서트 에피소드요. 삭발했던. 저 그것도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무대에서 삭발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짤 때 뭐 그 극 내용 중에 뭐 재개발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재개발이 뭐 무산이 됐어. 그래서 이거는 시위를 해야 된다. 시위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삭발 투쟁이야. 밀어라. 해서 미는 걸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짰다가 처음에는 이제 가발을 쓰고 가발을 자르자, 밀자. 근데 이제 제가 반대한 게 누가 봐도 가발을 쓰면 티가 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웃음의 강도가 이렇게 줄 것 같아서 그냥 밀자. 네. 선배님 괜찮겠어요? 아니 뭐 어때? 뭐 밀면 뭐 머리카락이 뭐 또 자라난 건데 그냥 확실하게 리얼리티를 저희는 추구했기 때문에 그냥 밀자. 네. 그래서 한 중간까지만 살짝 이렇게 미는 걸로 네.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녹화를 하는데 실제로 바리깡을 밀어라 하니까 이제 바리깡을 장동민 씨가 딱 켜서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방청석에 있던 그 방청객분들의 반응은 에이 설마 다 그랬어요. 설마 뭐 저러다가 그냥 말겠지 했는데 갖다 대고 하면서 하고 완전 올라가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고. 정말 하얀 살 부분이 막 드러나니까 네. 또 사람들이 막 놀람과 막 웃음과 이게 복합적으로 막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민 씨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웃음과 환호성이 나오니까 흥분해가지고 원래는 한 중간까지만 올리기로 했던 걸 끝까지 다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다 올렸던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근데 한간에는 그 삭발신이 11월이었는데 네. 보통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12월에 있거든요. 네. 11월에 한 이유는 이거는 김대희가 연예대상 수상을 노리고 일부러 한 거다라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목적을 네, 성공했고요. 그렇죠. 네. 진짜 새록새록 저도 생각이 나는데 네. 뭐 한 가지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씁쓸한 인생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알아요. 네. 김준호 씨 나오셨죠? 네, 원래 이제 그 코너는 김준호 씨가 조직의 보스고 양 옆에 쌍둥이 개그맨 이상욱, 이상민 씨가 서 있고 네. 뭐 뭉치라고 해서 이승윤 씨가 뭉치로 나오고 어떤 그 조직 그런 개그였는데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김준호 씨가 네.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법률적으로 법률 방송이네요. 네.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좀 복잡한 일이 있으셨군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 그때 당시에 좀 있어서 네. 그 코너를 내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4개월 만에요? 갑자기 저는 이제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개그 콘서트 그 PD 그때 당시 PD를 만났는데 네. 저한테 저 김준호 역할을 네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면 잘 만들어 놓은 코너고 반응도 좋았던 코너인데 괜히 제가 들어가서 뭐 소위 땜빵이라고 하잖아요. 잘해야 본전인데 네. 못하면 모든 그런 잘못은 저한테 다 돌아오고 못하겠다, 부담스럽다,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준호 씨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네. 나 하나로 인해서 그 같이 코너하고 있던 그 동료 후배 개그맨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후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미안하다. 나는 빠질 테니 이 코너는 좀 살려달라. 대신에 이 코너는 대희 형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네. 그래서 그 PD분이 그 자주주행을 설명을 해주는데 얘기를 듣고 그냥 제가 못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후배들도 생각이 또 나셨을 거예요. 네네네. 김준호 씨 마음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걸 이어받아서 살려야겠구나 라고 해서 첫 녹화를 떴는데 반응이 시청자 게시판의 댓글이 안 좋았어요. 역시 구간이 명감. 김준호 돌아와라. 김준호 최고. 그러다가 2회, 3회차 때인가 역전의 어떤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몸빼바지를 입고 제가 네. 안에 큰 풍선을 넣고 유상무 씨가 이렇게 네. 펌프질을 해서 그 몸빼바지가 풍선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빵 터지는 네. 개그였거든요. 근데 리허설 때까지는 몸빼바지 안에서 몸빼바지가 시축성이 좋잖아요. 네. 몸빼바지 안에서 잘 터졌어요. 오케이, 잘 됐다. 본방 녹화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렇게 봤는데 안 터져. 몸빼바지가 네. 앞에 시침질 그 바느질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좀 벌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두두두두둑 하더니 그 노란색 풍선이 뿅 하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네. 저 본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뭐 김대희 뭐 레전드라고 해서 그 뿅 하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진짜 빵 터졌거든요. 웃음이. 그게 방송이 나가고 시청자 게시판에 역시 김대희, 역시 김대희 최고, 김준호 돌아오지 마라, 김대희가 끝까지 가라.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김준호 씨도 굉장히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그 코너를 잘 살려서 유지시켜주고 또 넘겨준 거니까. 맞아요. 그죠? 그 김준호 씨가 그 복귀를 그 씁쓸한 인생 그 코너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무대 위에서 보란 듯이 그 방청객과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계시니까 보란 듯이 따기를 세게 때렸던 개그 내용 중에 네. 있었거든요. 따기를 정말 세게 때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TV 보다 보면 개그맨들이 뭐 다른 연예인들, 뭐 가수나 배우나 보다 왠지 더 의리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여타 뭐 가수분들이나 뭐 배우분들도 다 끈끈하겠죠. 근데 특히 개그맨들 사이가 끈끈하다, 뭐 의리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연극이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혼자 할 수 없는 예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그도 물론 이제 혼자 하는 개그도 있죠. 뭐 예전에 이정수 씨가 했던 우격다짐이라든가 네. 뭐 이런
코너는 혼자서 하는 개그지만 대부분이 최소 2명에서 많게는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한 코너를 합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항상 거의 매일 주말,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을 다 그 한 코너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다 못 자면 주말에도 만나서 따로 만나서 회의를 할 정도로 거의 매일 만난다고 보시면 되고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고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같이 합을 맞추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런 개인사나 가정사까지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회식도 자주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끈끈해지고 네, 의리가 좀 형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선후배들 챙겨주는 모습도 방송에서도 다 느껴지거든요. 아, 네, 보여요. 네, 네.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예전보다 좀 웃음이 좀 없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네.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통 개그 프로가 지상파 방송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가장 진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답변하기도 가장 힘든 답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거든요. 이 예전에 종편 케이블이 없던 시절에 방송 3사, 뭐 KBS, MBC, SBS 공중파 3사만 있던 시절에도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뭐 최소 6, 7개씩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종편 케이블까지 합치면 방송국이 정말 많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때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은 지금 코미디 빅리그 하나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물론 뭐 이렇게 된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는 건 뭐 어떤 분은 심의가 너무 강하다. 심의가 너무 세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차 떼고 포 떼고 할 수 있는 개그가 너무 한정돼 있다. 그러니 뭐 학예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했다. 20년 넘게 했으면 거의 뭐 전원일기급으로 했는데 너무 오래 했다. 이제 뭐 내릴 때도 됐다라는 뭐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시대적인 흐름에 떨어진다. 공개 코미디가 예. 그런 분도 있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저희인 것 같아요. 저희. 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다 이겨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웃음을 드리지 못한 저희 개그맨들의 잘못이 가장 크겠죠. 그 개그맨들 중에서도 가장 선배급인 저를 비롯한 그런 선배급들의 또 잘못이 제일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전혜원 씨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아쉽다. 개그 콘서트 다시 안 하냐. 그래도 일주일에 마무리는 개그 콘서트였는데 참 재밌는 코너도 많았는데 왜 없앤 거냐. 왜 없어진 거냐.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셔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각 방송사에서 좀 개그맨들은 직업이 개그맨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의무가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된 일주일을 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하게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의무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아무래도 개그계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네. 내 탓이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다 활동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원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상황이 잘 맞아지면 또 개그 콘서트 같은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생기지 네. 않을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공개가 아니더라도 네.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어떤 그 포맷이나 형식은 많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코미디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개그계의 세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김대희 개그맨이 설립한 코미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